사연자분의 어머님께서 반찬 같은 걸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사연자분의 아내는요, 그 반찬통을 열어서 반찬을 한 입 먹어요. 한 입 베어 먹고 그걸 그대로 통 안에 넣어놓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제가 아주 혼자 마음앓이를 하다가 보내주신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사연자분은 남성분이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분이시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지 오늘 사연도 출발합니다. 사연자분의 아내분은 굉장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 게으르다고 하십니다. 게으르다는 표현은요, 우리 사연자분이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가사 일을 아내가 전담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연자분도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똑같이 나누어서 가사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연자분도 열심히 가사 노동에 참여를 했는데 설거지 거리를 계속 쌓아놓고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싱크대에 음식물 쓰레기하고 각종 이제 식기류를 가득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아내의 게으르고 더러운 그런 생활 패턴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한 달에 한 번 생리 주기가 찾아오면 우리 사연자분은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닐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가끔은 사용한 생리대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막 펼쳐놓은 채로 남편이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버려놓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한 부부라고 해도 부부와 부부 사이에 어느 정도 이성적인 그런 부분이 지켜져야 성적인 매력도 생기고 부부간에 이제 어느 정도 스킨십도 하고 싶고 그런데 너무 적나라하게 자신의 그런 것들 뒤처리 제대로 하지 않고 널브러 놓으니까 이게 더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남자고 한 번도 이런 걸 직접 본 적이 없는데 눈으로 보고 나니 비위도 상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이 얘기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연자분이 또 면봉에 이렇게 라이터로 지지는 거를 왜 지지는지도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맨날 속눈썹을 올린다고 나무 면봉을 면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속눈썹을 이렇게 하고는 했대요. 다 하고 났으면 그걸 모아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다 그냥 세면대 위에 널브러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아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느껴봐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냥 치우지도 않고 일부러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2주 동안 그냥 한번 내버려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2주 동안 아내는요 정말 새로운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켜 먹잖아요. 사연자분의 아내분은요 그 배달 용기 안에 음식을 넣고 그대로 봉지 탁 묶어서 현관 앞에 쌓아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면 엄청 큰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거기에다 그냥 와다다다 밀어놓고 자기야 그거 갈 때 이거 좀 버려줘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니까 우리 사연자분의 어머님께서 반찬 같은 걸 챙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식사할 때 접시에 덜어서 먹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연자분의 아내는요 그 반찬통을 열어서 반찬을 한 입 먹어요. 한 입 베어 먹고 그걸 그대로 통 안에 넣어놓는 겁니다. 사연자분의 아내분은 본인이 씻는 것도 잘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말에는 날씨가 너무 춥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하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부부끼리 그냥 TV도 보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같이 붙어있는 시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양치도 하지도 않고 화장실에 갔다 오면 손도 씻지도 않고 그렇게 씻지 않은 손으로 뭔가 손으로 집어서 먹여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평소에 보아오던 집안의 그런 모습과 아내가 청결하게 씻지 않는 모습 이런 게 같이 더해지니까 아내가 스킨십을 하려고 해도요 아내분을 슬슬 멀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뭐가 안 맞나 보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앞으로 스킨십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하고 평생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된다니 살 수 있을까? 이혼을 고민하게 될 지경에 이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이
아내분한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자고 해서 말씀도 나누셨다고 해요. 완곡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빡빡하게 살면은 오히려 병 걸려. 어느 정도 좀 지저분하게 살고 해야 면역력도 생기고 하는 거지. 아, 자기가 나한테 좀 맞추면 안 돼? 지금까지 잘 맞춰왔잖아. 조금도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고 계신데요. 과연 이렇게 게으르고 청결하지 않은 아내, 이러한 아내도 유책 배우자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내가 강력하게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에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 건지, 이혼을 할 수는 없는 건지, 네, 이게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와, 우리 사연자분 정말 고민하다가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비단 부부관계뿐만 아니고 우리가 대학 시절에 뭐 룸메이트랑 생활을 하던지 아니면 자매끼리 나와서 함께 생활을 하던지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청결도와 나의 청결도의 그 수준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따로 살게 되는 이러한 일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거나 혹은 전에 듣거나 해보셨을 텐데요. 부부는 서로 간에 부양 의무, 통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래 우리 부부 생활을 유지하지만 별거 하자 이러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생활 패턴이 맞는 거, 그리고 서로 맞지 않은 패턴을 서로 맞추어가는 이 과정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사연자분의 사연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나서서 해보려고 노력도 했고 완곡하게 부탁도 해보기도 했고, 그런데 이런 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를 했는데 이 사진을 내밀었을 때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정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청결치 않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6호에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놨는데요.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고 내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이 될 지경이라면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이혼 청구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도 사연자분을 위해서 솔루션을 제시해드렸는데요. 결혼 생활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하는 과정에는 알 수 없었던 모습들, 같이 살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잖아요. 결혼 생활을 잘 꾸려나간다는 거는 서로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맞춰가고 해야 되는 그런 정말 어렵고도 꼭 해나가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연자분 제 솔루션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사연자분 이야기처럼 남들한테 말을 못하는데 내가 진짜 이거 혼자 이거 고민하고 이거 미치겠다, 이런 사연 있으신 분들 아래 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 소개해드리고 명쾌하게 솔루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